안녕하세요. 이 선생님의 오픽 한국어 수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행동묘사와 관련된 단어와 문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설문의 취미, 여가 항목에서 무엇을 고르든 빠지지 않고 항상 출제되는 것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그 여가 및 취미 활동을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왜에 해당하는 6하 원칙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기본 문제는 주제만 다르고 기본적으로 묻는 사항은 항상 같기 때문에 기본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연습을 해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설문조사에서 공원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주로 가는 공원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자, 이 공원에 관련된 질문은 참 자주 나오는데요. 보통 첫 번째 질문은 공원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공원의 생김새에 관련된 질문들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는 공원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 혹은 사람들이 하는 일, 그래서 행동과 관련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공원에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 공원에 해당되는 단어들을 가지고 어떻게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다른 주제, 다른 질문에서도 잘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내용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까 생각해 볼까요? 질문은 별로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 나왔어요. 공원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자주 가는 공원에 대해서, 나는 어느 공원에 자주 간다 하는 자주 가는 공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그 공원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한다. 그리고 그 공원에는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 번에는 공원의 특징, 그리고 마지막에 공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전체 내용을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핵심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여기는 공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원 하면 생각나는, 공원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어떤 것이 있나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먼저 공원에 가면 산책로가 있겠죠? 또 거기서 조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엔 조깅 코스, 이러한 단어를 쓸 수 있고,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도 있고,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와 테이블도 있겠죠. 또 공원은 우리가 보통 공기가 조금 더 좋죠. 그러니까 맑은 공기, 이러한 표현도 쓸 수 있고, 또 공원에는 대부분 호수가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공원에서 사람들이 운동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운동기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공원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나무가 많다, 이럴 수 있고, 아주 큰 공원이라면 공원 안에 카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카페가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단어들을 일단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공원에서 이러한 단어들을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산책로가 있고 조깅 코스 있고 하면 뭐 산책도 하고 조깅도 하고, 그 다음에 벤치나 테이블에 앉아서 차를 마시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다, 또 앉아서 쉬다, 이러한 표현들을 쓸 수 있겠죠. 또 산책로가 있고 조깅 코스가 있으니까 산책하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다, 그렇죠? 사람들도 산책하지만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또 자전거를 타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다. 자, 이러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공원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음악을 듣고 친구와 이야기하고 이럴 수 있어요. 특별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공원에서 하는 것들, 행동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이러한 문장들, 이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알아두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당연히 운동을 하고 또 때때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체조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별로 어려운 단어는 전혀 없지만 이 어렵지 않은 단어들을 가지고 어떻게 문장을 잘 만들어서 공원에서 하는 일을 설명할 수 있을까 해서 기본적인 단어들을 먼저 떠올리고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한번 만들어서 연습해 볼까요? 제일 먼저 저는 어느 공원에 자주 갑니다. 그냥 공원 이름을 이야기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 저는 통일공원에 자주 갑니다. 자, 아주 기본적인 문장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문장을 길게 만든다면 저는 어디 근처에 있는 공원에 갑니다. 자, 저는 주말마다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에 갑니다. 자, 기본 문장으로 저는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 갑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저는 언제, 주말마다 혹은 매일 저녁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에 갑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 되겠죠? 다음은 저는 어디에 있는 어디에 자주 갑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저는 회사 근처에 있는 통일공원에 자주 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는 언제, 어디에 있는 공원에 무엇을 하러 갑니다. 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문장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저는 주로 퇴근 후에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 산책을 하러 갑니다. 이렇게 시간과 그 다음에 공원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 그리고 무엇을 하러 가는지까지 한 문장에 쉽게 다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짧은 문장부터 시작해서 이 조금 더 긴 문장으로 만드는 그러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공원의 특징, 즉 공원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더 알아볼까요? 이럴 때는요, 자, 공원에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다 라고 문장을 할 수 있겠죠? 자, 공원에는 작은 호수와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자, 공원에 무엇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 문장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공원에 호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에 호수와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에 작은 호수와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몇 가지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문장을 조금씩 더 길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좋으세요. 다음은 특히 공원에 무엇이 있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특히 그 공원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어서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 해주시면 더 좋겠죠. 그 다음 또 여기 적당합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좋습니다 라고 해도 괜찮지만 이 적당합니다 라는 표현 쓰시면 문장이 꽤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공원은 산책하기에 적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공원은 크지는 않지만 가볍게 산책하기에 적당합니다. 자, 공원의 크기도 이야기해 주면서 산책도 가볍게 산책을 한다라는 표현을 같이 해주실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음에는 공원에는 무엇 뿐만 아니라 무엇도 있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뿐만 아니라 라는 두 가지 이상의 것들을 이야기할 때 뿐만 아니라 라는 표현 쓰면 좋겠죠. 공원에는 몇 가지 운동기구 뿐만 아니라 배드민턴 코트도 2개나 있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공원에 아까 운동기구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 그 다음 문장에는 운동기구 뿐만 아니라 배드민턴 코트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앞문장에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어디에 무엇을 위한 무엇이 있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는 자, 공원에 여러 곳이 있죠. 그 중에 공원 한쪽에는 공원 구석에는 이렇게도 했어요. 자, 공원의 위치를 공원 안에서 무엇이 있는 위치를 이야기하고, 아이들을 위한 작은 놀이터가 있어서 아이들은 주로 그곳에서 놉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공원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도 처음에 있습니다 해서 무엇이 있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서 무엇을 하기에 적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도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조금씩 더 연습하고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어떤 식으로 연결해서 전체 내용을 만들 수 있나, 이걸 계속 연습해서 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공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공원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공원에 가면 무엇을 합니다. 그 다음엔 공원에 갈 때마다 무엇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사람들은 공원에서 무엇을 합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많이 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면 돼요. 저는 주로 공원에 가면 배드민턴을 칩니다. 혹은 사람들은 주로 공원에 가면 조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아요. 그리고 공원에 가면 공원을 한 바퀴 돌면서 천천히 조깅을 합니다 라고 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는 공원에 갈 때마다 자전거를 탑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한다면 저는 공원에 갈 때마다 건강을 위해서 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빌려서 탑니다. 그냥 자전거를 탑니다 해도 좋아요. 하지만 누구와 함께 무엇을 위해서 언제? 공원에 갈 때마다 건강을 위해서 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빌려서 탑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운동하고 배드민턴하고 조깅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체조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공원에서 단체로 체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공원에서 단체로 체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장을 이어서 한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저는 벤치에 앉아서 체조하는 사람들을 구경할 때도 있습니다. 자, 체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걸 보면서 무엇을 한다. 저는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할 때도 있습니다. 체조를 하는 사람들을 구경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공원에서 하는 일들을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아까 개를 산책시키다 혹은 강아지를 산책시키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공원에서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 한다면 공원에서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저도 개를 키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상황과 공원에서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을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오픽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지식들을 어떤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다음 문장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 강의 때 만나요.